네 번째, 사업 모델과 마케팅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는 절반 정도는 협동조합의 이제 경영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요. 절반 정도는 일반 마케팅 이론들을 뽑아서 출제를 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까요? 우리 이제 협동조합의 공동계약 형태인데, 이거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협동조합 컨설팅 할 때 잘 봤으면 좋겠는데, 공동 구매를 하는 협동조합이 있고, 공동 판매를 하는 협동조합이 이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는 사실 협동조합이 언론에서 소비자 협동조합도 시작을 했다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매 사업의 협동조합에서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를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공동구매를 하는 협동조합이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소비자 협동조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구매하는 사업자 협동조합이 있을 수 있고, 사업자 협동조합이 공동구매를 하다 보면 이제 직접 생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협동조합이 사다가 조합원한테 구매를 이제 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직접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공동 생산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협동조합만의 브랜드가 형성이 되게 되죠. 그러면 이제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이제 네 가지가 공동구매형 협동조합이 될 것 같고요. 다음 하나는 이제 4번의 이제 프리랜서 협동조합입니다. 이런 소비자 협동조합의 사업 특징을 이제 좀 나열을 한 건데요. 소비자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구매 수요를 파악해서,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조합원들의 구매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 조합원들이 그 협동조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을 이제 그 협동조합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합원들이 필요한 것만 구매해서 공급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 협동조합이 거기다 강력한 힘을 이제 갖고 있는 거고, 이 구매 수요가 과거에는 이제 절대 빈곤이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조합원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이제 구매 수요가 이제 있었다면, 현대에는 이제 우리가 절대 빈곤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 품목에서 주로 이제 생기는 거죠. 저는 이제 소비자 협동조합이 앞으로 더 많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이제 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이제 보는데, 시장 환경이 복잡하기 때문이죠. 뭐 이를테면 뭐 유기농 뭐 야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반 야채를 본다고 해서 그게 농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반 소비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소비자 협동조합이 잘 형성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시장에서 이제 형성되는 이제 이 신뢰가 일종의 시장 거래 비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이 시장 거래 비용이 높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신뢰가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가 없을수록 자꾸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시장 거래 비용이라고 이제 봅니다. 자꾸 물어볼수록 비용이 많아지는 거고, 뭐 증명해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 이제 거래 비용이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소비자 협동조합이 결성될 확률이 이제 높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이제 이 협동조합을 결성하면 이 소요 비용이 있죠. 의사결정 비용입니다. 조합원들이 모여가지고 결정해야 되니까 모일 때 비용이 이제 있는 거죠. 우리 협동조합을 하게 되면 의사결정 복잡해, 어려워, 이런 게 이제 소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요 비용이 이 시장 거래 비용보다 이제 낮아야 되는 거죠. 여기 높아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4번, 이제 3번을 체크를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공동구매 사업자 협동조합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 협동조합의 경영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이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비용, 이 소유 비용보다 시장에서의 거래 비용이 높은 품목에서 협동조합이 잘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매형 사업자 협동조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에 거랑도 이제 좀 약간 이제
비슷하죠. 운영 원리에 있어서는 소비자협동조합과 크게 이제 다르지 않는데, 조합원이 최종 소비자가 이제 아닌 게 다른 거죠. 그래서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니즈보다는 조합원이 상대하는 최종 소비자의 니즈를 읽어서 조합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조합원의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이게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인데, 조합원은 이제 일반 자기가 상대하는 소비자들만 상대하지만, 협동조합은 시장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편익이 구매형 사업자 협동조합에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에서 조합원보다 훨씬 시장을 넓게 바라보고 변화를 예측하여 조합원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합원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객을 직접 관리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구매형 사업자 협동조합이 아니라 이거는 판매형 사업자 협동조합의 특징인 거죠. 네, 답은 4번입니다. 네. 이 구매형 사업자 협동조합이 가장 고도화된 게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협동조합 사업 모델입니다. 이제 집을 지을 때 이제 목수, 미장, 벼랑, 전기, 페인트, 도배, 창호 등의 다양한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이 전문 사업자들이 협동조합을 결성을 하고 효율적인 분업 체계를 만드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묻는 거죠. 답은 이제 수직통합형 사업자 협동조합인데, 사업자 협동조합이 이제 수직통합형, 이제 수평통합형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고, 이제 좀 더 편하게 설명하면 동종, 이종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도 있죠. 이 수직통합형 협동조합의 가장 큰 이제 특징 또는 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세 번째 있는 요거예요. 조합에 뭐 이를테면 집을 짓는데 여기에 설계사가 있으면 그 설계사가 조합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거죠. 또는 이제 이 참여하는 업종들이 다 다르니까 이 조합원 중에 조합을 리딩하는 조합원이 생기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협동조합의 어떤 민주적 관리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단점인 이 수직통합형 사업자 협동조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이런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연구를 많이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공동판매 사업자 협동조합 사업 전략입니다. 1번은 조합원의 생산품을 수매해서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형성한다는 거죠. 이게 뉴질랜드 이제 제스프리 협동조합이 대표적으로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뉴질랜드 키위는 협동조합을 통하지 않고서는 수출을 못해요. 이걸 통해서 이제 이 가격의 어떤 이제 우위를 생산자들이 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판매 사업자 협동조합은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를테면 대리운전 협동조합 만든다 이러면 이제 경쟁력의 핵심은 조합원인 대리운전 기사들이 다른 대리운전 회사에 등록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협동조합을 통해서만 이제 그 대리운전 기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신뢰가 형성이 되면 시장에서 이제 그 어떤 특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이제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뭐 독점의 문제하고 또 독과점의 문제하고도 이제 결부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바람직하고 어디까지가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문제는 있지만, 대개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회 이제 약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이제 필요할 수 있는 거죠. 조합원의 1차 생산품을 이제 가공해서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제 전략을 또 이제 세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조합원은 이제 1차 생산품을 판매하고 조합은 그것들을 이제 가공해서 판매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3번은 공동판매 사업자 협동조합이 아니라 공동구매 협동조합이라고 이제 보실 수 있죠. 3번입니다. 4번과 5번도 공동구매 사업자 협동조합의 사업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프리랜서 협동조합은 이제 전문직 종사자들이 일종의 이제 일거리를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중개받는 형태의 협동조합인데요. 대개는 이제 사회적지가 좀 약한 거죠. 이 조합원, 이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런 사회적지를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제, 네, 결성하고, 또 이제 소비자들이, 일일이 강사 한 명 한 명, 전문가 한 명 한 명 상대하는 것보다 협동조합이 신뢰를 보장하는 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미팅들을, 이제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잘 되려면 조합원들과의 격차가 발생을 하면 특정 조합원한테 사업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에서는 그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방법은 이제 교육 훈련 그리고 이제 콘텐츠 개발 이런 거가 있겠죠. 그리고 사회적 보호와 우호적인 거래처 확보 이런 게 프랜스 협동조합에서 중요한 이제 사업 전략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우리 이런 경제적 약자를 이제 사회가 보호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합원이 일정 정도의 부담금을 이제 부담을 지불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안 하겠다고 하면 협동조합으로 등록할 수 없을 거고, 조합원이 개인으로 있는 것보다 부담금을 내서라도 같이 모여 있는 게 훨씬 더 편익이 크다. 이렇게 이제 이 협동조합이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합원들이 조합을 통하지 않고 개별적인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와 결속력을 높이면 좋겠지만 이렇게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거래하는 행위의 어떤 영역과 조합이 뭔가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이제 붙이는 영역들을 이제 구분해서 조합원들이 조합을 통할 때 훨씬 더 나한테 이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해야지 뭔가 이제 무조건 제재하거나 금지하거나 이렇게 되면 조합원들이 이탈하겠죠. 조합원들이 이탈하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경영 전략에 관련된 설명인데요. 경영 전략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보유 자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우리 목표를 이제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전략을 세우는 게 경영 전략이고, 그 수준에 따라서 전략 전략, 사업 전략, 운영 전략으로 이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답은 5번인데 이제 사업 전략을 설명하는 거고, 운영 전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치할 것인지에 관련돼서 이제 따지는 이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8번은 우리 이제 마이클 포터 교수의 이제 5개의 압박 요인을 이제 찾아보는 건데, 이제 답은 이제 1번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외부 환경 분석할 때 많이 쓰는 거죠. 우리 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종종 산업 내 이제 경쟁이 치열한지 치열하지 않은지를 첫 번째로 보고, 그리고 이제 구매자 공급자의 이제 압박이 센지 안 센지, 내 공급자한테 물건을 받아오기 좋은지 나쁜지, 또는 이제 구매자의 압박이 센지 안 센지, 또는 신규 진입이 강한지 강하지 않은지, 또는 내 상품이 아닌 다른 대체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5가지의 압박 요인을 살펴보는 외부 환경 분석 기법입니다. 네. 리스네트리트는 이제 우리의 어떤 시장 점유율과 시장 성장률을 이제 살펴봐서 이제 따지는 건데, 시장 점유율은 높은데 성장성이 낮다는 얘기는 이미 점유율이 높아질 때까지 성장을 하다가 성장이 꺾이는 지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성장이 꺾이는 시점에서는 투자를 이제 중단하고 투자한 거를 회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캐시카우입니다. 10번은 우리 이제 사업의 전략에 관련된 건데, 이를테면 우리가 유통 과정에서 제조업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판매업자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요 이제 제조업자가 이제 판매업까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요 판매업자가 제조를 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요 제조업자, 판매업자가 서로 이렇게 거래를 이제 함으로써 시장을 형성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자가 판매업자를 흡수하는 것이 전방통합이고, 판매업자가 제조업자를 흡수하는 것이 이제 후방통합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이제 되겠습니다. 특정 기업이 자사 제품을 경쟁 제품과 비교하여 유리하고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는 이제 마케팅 기법을 묻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시장 전체에서 내 상품이 제일 좋아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 어떤 지역에서 다른 상품,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 내게 좋게 이제 할 수 이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위치라는 표현이 나왔죠. 독특한 위치를 잡는 것이 이제 시장 포지셔닝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김밥이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은 이제 아니잖아요. 하지만 바쁜 출근길에 직장인들이 사 먹기 좋은 형태의 음식이 김밥이니까, 그런 바쁜 출근길이라고 하는, 그리고 저렴하고 간편하다고 하는 그런 독특한 위치를 이제 점하는 게 이제 포지셔닝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제품 수명 주기는 이제 도입기까지부터 혜택기까지인데, 그 특징을 보는 거죠. 도입기에는 내가 처음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경쟁자의 수가 적겠죠. 그리고 그 이제 성장기에는 이제 매출 성장이 이제 빠르지만, 그 이제 이 성장기는 매출은 계속 성장을 하지만 이익이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성장률이 쭉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익은 그 뒤로 이렇게 따라 이제 오게 되죠. 이익과 성장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크고 이익률이 가장 큰 때는 사실 성장률이 떨어지는 시점이라고 보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성숙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익이 증가하진 않아요. 하지만 시장 점유는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쭉 올릴 때는 등수가 이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서 충분한 이제 10등 이내로 이렇게 등수를 올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등수가 올라가는 속도가 떨어지겠죠. 그게 이제 성숙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지나고 나서는 이제 쇠퇴기가 되고요. 쇠퇴기가 되는 이유는 그 시장이 내가 그렇게 점유율을 크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 볼 때도 저거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고 경쟁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면 그만큼 내가 점유하는 비중은 점점 좀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빨리 철수하고 다른 이제 제품에 투자하고 다른 사업에 돌입을 하는 게 이제 현명하겠죠. 세분 시장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이제 쭉 이제 살펴보시면 이제 답은 이제 1번 이제 세분 시장은 이제 시장을 나누는 거예요. 이제 시장을 나누는 건데 시장을 나눌 때 이제 여기 2번, 3번, 4번, 5번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시장을 나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뭐 이제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뭐 연령이나 뭐 이제 성별이나 지역이나 뭐 소득 이런 것들로 하지만, 뭐 점점 이제 뭐 라이프 스타일 또는 뭐 여기 나오는 거기에 대한 접근 가능성, 여기에 이제 내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제 어떤 문화적인 감수성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장을 나눈 다음에 그 세분된 시장별로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이제 짜는 거죠. 자,
이거는 꼭 전자상거래만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이제 기업 간 이제 거래에서는 대부분 전자상거래 거래를 많이 하겠죠. 네. 답은 1번 B2B입니다. 뭐, 요 용어는 다들 아시죠? B2C는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거래를 하는 거고요. 이제 B2G는 정부를 상대로 거래를 이제 하는 겁니다. 네. 이제 목표관리법인데, 이제 목표관리법의 일반적인 요소가 아닌 것은 이제 15번의 이런 기간을 이제 주는 거죠. 나머지는 구체적인 목표를 두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성과를 어떻게 이제 피드백할 거고 어떻게 특정할 건지 그걸 달성하려고 하는 조직 구조와 조직 구조 내에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이제 할 건지 목표를 어떻게 세울 건지 이런 요소들을 이제 목표관리법에서 주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네, 답은 2번입니다. 네. 이제 마이클 포터 교수가 이제 제안한 밸류체인에서 주활동 부문과 지원 부문이 있습니다. 주활동 부문은 생산에 주로 이렇게 쭉 이제 생산의 이제 원료 구입부터 판매까지 이제 요 가치가 증가하는 거죠. 처음에는 제로 상태로 있다가 반제품 상태로 갔다가 제품이 되고 이제 유통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비자한테 가기까지의 요 과정이 주 활동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 단계에서 이제 구매 활동이 이제 있어야겠죠. 그 중간에 생산 활동이 이제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생산된 제품을 이제 물류를 해야 되고 판매를 하려면 이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지원하는 지원 부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3번의 인적 3번의 인적관리 이제 활동인 거죠. 17번 봅시다. 울산 석유화학단지와 같이 여러 개의 생산 부문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다각적, 약간 이제 용어가 어렵죠. 근데 여러 이제 생산 부분들이 이제 뭐 이런 이제 공장, 이 공장들이 이제 결합해서 하나의 이제 공장 집단을 형성하는 경우를 이제 의미하는 건데, 이제 답은 이제 콤비나트입니다. 18번 보시면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국제 표준 ISO 표준이 있어요. 이거는 ISO 26000이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우리가 사회적 기업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 소규모 기업이 이제 ISO 26000을 이제 충족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뭐 이제 그 기업의 제품 서비스들을 이제 뭐 전달시키는 이제 방식의 방법인데, 그 기업이 홍보하는 게 아니고 기업의 제품을 그 기업의 제품을 이용한 소비자들이 이제 소문을 내는 거죠. 이 제품이 좋아, 써보니 좋다, 너도 써봐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요즘 많이 흔하게 하고 있는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요법이죠. 네. 이 바이럴은 이제 바이러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퍼지는 것처럼 이 바이러스가 쭉 이제 이 알게 모르게 쭉 퍼지는 것처럼 마케팅을 하는 기법이라고 이제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가책 마지막이죠. 지속가능 경영을 구성하는 이제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이제 질문인데, 여러분 지속가능 하려면 기업의 어떤 재무적 성과도 이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이 지역사회 또는 그 기업과 관계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이 소비자한테 무조건 비싸게 팔거나 또는 그 이제 공급하는 납품업자들을 이제 괴롭히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속가능 경영을 구성하는 요소인데, 기업의 경제적 수익성,
기업의 어떤 재무적 어떤 성과인 거죠. 그리고 기업의 하회 책임, 기업의 다른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이죠. 환경적 건전성, 이거는 미래세에 대한 책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이제 5번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의 비즈니스는 조합원의 뭐죠? 필요죠. 조합원의 필요를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합원의 수가 많고 원가 절감을 목표로 하는 것은 이제 공동구매 사업자 협동조합이죠. 균형 성과 지표에서 기업의 성과를 재무적 관점을 비롯해서 나머지 4가지 관점에 이제 연관시키는 건데, 이제 이 재무적 관점, 매출이 늘어나려면 고객 만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고객이 만족해야 이제 재무적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고객을 만족시키려면 내가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부 프로세스 혁신이 있어야 돼요. 내부 프로세스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고, 이게 잘 되려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학습과 성장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매출이 왜 안 나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고객이 만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고객이 만족하려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내가 잘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4가지 관점에서 이제 성과를 살펴보는 게 이제 균형 성과 지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협동조합의 사업 모델 이거죠. 쭉 읽어보시면 이제 일단은 공동구매에서 시작을 했어요. 공동구매를 시작을 해서 공동 생산을 하고, 공동 생산을 하니까 우리 협동조합만의 고유의 브랜드가 이제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은 독립적인 자영업자인데 브랜드는 같이 써요. 이게 뭐죠? 프랜차이즈죠.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는 체인형 협동조합이라고 얘기하셔도 될 것 같고, 사실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이라는 말보다 체인형 협동조합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긴 한데, 프랜차이즈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STP는 뭐 다들 아시죠? 네, 이제 시장 세분화, 타겟팅, 이제 포지셔닝, 약자를 모아서 STP라고 하죠. 네, 여기까지 사업 모델과 마케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